자, 6월 4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개발 도구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로 변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인텔리제이 사용하는 케이스에 한해서예요. 인텔리제이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커뮤니티 에디션, 즉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스프링 관련된 기능이 애당초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 자체를 이제 온라인 페이지에서 생성 옵션을 지정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얘를 원격으로 호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페이지 주소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 올려드렸고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처음에 스프링 부트 버전을 고르라고 나오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여기 보면은 스프링 부트 버전 선택하는 거 있는데, 그 제공되는 항목이 똑같아요. 스냅샷 붙어 있는 것들은 안정화가 안 된 버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스냅샷이라는 단어가 없는 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니까 3.50이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아이디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메타데이터에 그룹이라고 항목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존에 입력하던 거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보시면은 아티팩트라고 값 똑같이 돼 있죠. 요거를 프로젝트 이름에 맞게 입력하시면 돼요. 오늘 예제는 AOP예요. 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글로 적당히 입력하시면 돼요. 패키지 네임 자동으로 완성됐고, 패키징 타입, 우리 맨날 자를 선택했죠? 자바 버전 17로 세팅되어 있고요. 뭐 프로젝트, 그래들 기반이고, 그 다음에 자바 언어 사용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야 될 디펜던시 추가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Add Dependencies라고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똑같은 UI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제에서도 기존이랑 이제 똑같이, 롬북은 신규 추가가 아니죠. 스프링부트, 데브툴스, 스프링부트 관련된 항목들 쭉 있으니까 얘네들 검색해서 나오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자, 데브툴스 있고 또 하나 추가할게요. 얘는 검색이 안 되네. 오타가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스프링 웹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추가해야 되고,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 그 다음에 롬보까지. 자, 이렇게 항목들을 다 추가해 준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면 파일이 압축 파일 형태로 프로젝트가 세팅이 돼서 다운로드가 돼요. 이거 그냥 원하는 데다가 압축 풀고서 여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져 있죠? 이거를 이제 인텔리제이로 열어도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이거 그냥 열어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거 열어도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로 인식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시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서 상태 저장이 안 되네.
다시 한번 추가하고 있어요. 닫고 저도 저 페이지 오늘 처음 써봐요. 오케이. 자, 세팅한 다음에 여기 북마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름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별표 눌렀을 때 기존에 내가 저장했던 거 나오네요. 그럼 기존 세팅 그대로 불러서 이어서 하면 되니까 좀 더 편하겠죠? 아마 여기 어딘가에 지금 암호화돼 갖고 쿠키 같은 걸로 저장을 해놨을 것 같아요. 로컬 스토리지에 놨을 것 같은데. 여기 저장돼 있네, 로컬 스토리지. 자,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 기본 파일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뭔지도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 받으신 6단원은 내용이 길진 않아요. 자, 프로젝트 내려받으신 다음에 이제 롬복 설정 파일 똑같이 추가해 주시고요. 로그백 설정 파일.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는 직접 기입해 줘야 되죠. 자, 컨트롤러들이 저장될 컨트롤러 패키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헬퍼, 인터셉트,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서비스즈랑 서비스즈 IMPL도 오늘은 넣어볼게요. DB 연동을 할 건 아니에요. 자, AOP 어플리케이션은 기본 메인 클래스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y web config 재사용은 하되 오늘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요. 자, 홈 컨트롤러 오늘 컨트롤러 하나고 유틸헬퍼 아니고 이거 웹헬퍼죠. 프로젝트 열 때마다 지금 요 얘기 하고 있어요. 유틸헬퍼 찾지 마세요. 지난주에 보니까 누구 이거 유틸헬퍼 찾고 있더라. 자, 마이 인터셉터 복사하시되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랑 구현체 클래스 오늘 하나씩 들어갈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DB 연동이 들어갈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application.propertie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우리가 개발하는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환경 설정 값을 저장하는 파일이에요. 오늘 이 파일 어떻게 쓰는지 좀 볼 거고요. 아이콘들 똑같이 넣으면 되고 일단 템플릿 index.html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일단 프로젝트만 만들어 봅시다. 아직 코드 실습은 진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10시인데 제가 10시 10분까지 기다릴게요. 자, 이번 단어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거나 길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어떤 그 리스트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상속받는 구현체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제 사용할 땐 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일단은 구현하고자 하는 업무 리스트를 정의하는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우리는 맨날 사용하려면 얘로 선언하고 얘로 할당을 했는데, 할당했다는 건 new를 썼다는 얘기죠. 근데 스프링은요, 의존성 주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AUP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 클래스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클래스에 대한 할당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에요. 고작해봐야 new 뭐뭐뭐 이거 한 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요 기능으로 인해서 수많은 객체 생성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짜야 되는 코드의 한 40%가 줄어요. 자, 기본적인 방법을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 실습예제 보시면은 mycalc 서비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덧셈과 뺄셈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구현받는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자, mycalc 서비스를 상속받는 구현체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 규칙입니다. 구현체 클래스 정의 위에는 골뱅이 서비스라는 클래스 어노테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임포트 확인하시고요. 스프링의 규칙입니다. 얘는 로그 사용하는 기능이죠. 생성자가 호출됐다라는 로그만 찍어봤어요. 그러면 요 객체가 할당될 때 여기가 자동으로 로그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로그가 남았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객체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능 적당히 구현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옛날 스프링은요,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에 대한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옛날 스프링이에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메인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은 메인 클래스에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죠. 지금 얘가 들어있는 패키지가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생성한 패키지잖아요. 이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패키지에 대해서는 컴포넌트 스캔을 얘가 상속받기 때문에 이 하위에 있는 모든 패키지는 자동으로 다 스캔을 해요.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이 되는 게 크게 골뱅이 컨트롤러랑 골뱅이 서비스예요. 바꿔 말하면 스프링은 사실 패키지는 아무데나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만들 때 생성된 패키지 안에 메인 클래스가 있죠. 이 메인 클래스 하위로 패키지를 만들어야지, 이 메인 클래스 바깥에다 패키지를 만들면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러가 메인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야지 여기 바깥에다가 컨트롤러스라고 패키지를 만들어버리면 작동을 안 한다고요. 스프링의 원래 작동 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진아님께 아무것도 작동 안 했던 거야. 진아님 들었어? 지난주에 본인이 왜 에러 났는지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스프링은 패키지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작성하는 규칙이 사전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맘대로 못해요, 프레임워크는.
왜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 위에 내가 만든 기능을 덧대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다 정해진 규칙 하에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규칙은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프레임워크 공부할 땐 그래서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야. 자, 그러면 객체 의존성 주입받는 건 어떻게 하느냐? 선언할 때 위에다가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객체를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요. 컨트롤러에서. 그러면서 위에다가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라고만 명시하면은 할당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new 뭐뭐뭐 이건 안 해요. 스프링은 이 코드가 안 들어가요.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컨트롤러에다가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자로 주입받겠다 하면서 생성자 위에다 오토 와이어드라고 넣으면은 요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들어와요. 근데 보통 컨트롤러에서 생성자까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롬복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멤버 변수 정의하죠. 생성자도 안 만들었어. 얘가 롬복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거든요. required args constructor라고 한 줄만 적어 놓으면은 롬복이 멤버 변수를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단 객체를 선언할 때 상수를 선언해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 객체 할당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아니면은 파이널 안 붙이고 할 거면은 오토 와이어드라고 들어가도 되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앱 컨트롤러에서 아까 인터페이스 정의했잖아요. 선언해놓고 위에다 요거만 딱 명시해 놓으면은 내가 선언한 모든 멤버 변수의 할당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선언만 했어요. 할당 안 했잖아. 근데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쓰면 돼요. 자, 이 기능을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이건 JSP네. 자, 이 JSP는 우리는 지금 타임리프로 갈아탔으니까 여기서 내보낸 변수 출력하는 거는 타임리프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템플릿 안에 인덱스 부분 그냥 값 출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수정사항이 생기는데 write cookie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저께 만들었을 때는 리스폰스 메서드 파라미터를 받았거든요. 파라미터 많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write cookie에서 없애버리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자동 주입되게 받아버렸어요. 그럼 스프링이 알아서 넣어줘요. 근데 요 기능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스프링 3.5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스프링 3.5 이상에서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자동 주입이 돼요. 이전 버전은 요 두 개가 자동 주입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객체를 만들어내려면 파라미터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좀 스프링 옛날 버전은. 자, 그 다음에 이 웹헬퍼 보면은 좀 뭐가 허전해지지 않았어요, 위에?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들어 놓을 때 싱글통 객체로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럼 싱글통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get instance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스프링은 자동으로 주입되는 모든 객체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우리가 자동 주입되게 설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 코드에서 get instance라고 들어가는 싱글톤 패턴 코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컨트롤러랑 서비스 이외에 그 밖의 형태가 자동으로 스캔되려면은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헬퍼 안에 웹 헬퍼 코드 보시면 여기서 확대가 안 되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SLF4J 걸어서 로그 쓰겠다라고 한 거고요. 오토와이어도 2개 걸었고, 싱글톤 들어가는 거 없애세요. get IP에서도 리퀘스트 객체 받는 거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write 쿠키에서도 리퀘스트 객체 받는 거 파라미터 정리됐고, 로그 에러 객체 남기는 거, 로그 처리하는 거 조금씩 추가했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이 그 리스폰스가 다 빠졌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인터셉터 쪽에서 우리가 그 싱글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맨날 webhelper.get instance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객체를 만들 필요도 없어. 위에 오토와이어드로 선언만 해놓으면 알아서 주입 받는다고요. 주석 utilhelper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웹헬퍼입니다. 그 get instance를 호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객체로 메서드만 호출하면 되는 거지. 자, 요게 스프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객체 의존성 주입 내지는 객체 자동 주입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이해해야 DB 연동이라든지 그 밖에 앞으로 기능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프링은 우리가 전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코드 열심히 짰잖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접속 자체를 지 스스로 해갖고 우리가 정의하는 래퍼한테 자동으로 주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DB 접속 코드 자체를 짤 필요가 없어. 다 자동으로 주입해줘요. 자, 일단 1교시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 먼저 실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형태로 객체 주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메일 발송 기능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실습 진행합시다.